리비아를 40년 넘게 통치했던 남자는 도시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학교도 서류도 없는 유목민들 사이에서 사막 한가운데의 텐트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살아남는 것이 힘과 불신의 문제임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침략자와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부심과 비참함이 뒤섞인 그 경험은 처음부터 그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연설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에 들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젊은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총성이나 깃발 없이 그들은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카다피의 사진도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아무도 그보다 더 높은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온 것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맞춰진 시스템, 종교, 교리, 처벌. 그는 리비아를 자신의 얼굴, 목소리, 규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심이나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방해하는 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옷을 바꾸고 어조를 바꾸고 동맹을 바꾸었지만 방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하에 갇혀 출구 없이 끝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났을까요? 1969년에 젊은 장교들이 리비아의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총성이나 저항 없이 그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에 있던 이드리스 왕을 전복시켰습니다. 그 그룹의 선두에는 27살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계급이나 인정받은 정치적 경험이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군주제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는 언론, 기관, 군대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함께했던 그룹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너무 눈에 띄게 된 사람들은 예고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의심이나 병행적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그는 결정을 축적하고 협의 없이 변화를 실행했습니다. 권력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카다피는 모든 중요한 결정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공식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그가 지휘했습니다. 국가기구는 항상 그의 의지에 종속되는 병렬 구조의 네트워크처럼 기능했습니다. 억압은 초기부터 분명했습니다. 실제 또는 상상의 반대자들은 체포되거나 추방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은 반역죄로 기소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감옥은 절차 없이 가득 찼습니다. 감시는 끊임없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환경 내에서도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카다피의 이미지는 모든 곳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학교, 사무실에는 그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의 연설만 방송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어떤 책, 법률 또는 제안도 그를 지침으로 인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지도자, 인민의 보호자, 현명한 지도자로 불렸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공식 명령에 따라 배포되는 녹색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권력, 종교, 경제 및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학생, 군인 및 공무원에게 필수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지 않는 것은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더 나빴습니다. 정당은 금지되었습니다. 선거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이론적으로 인민을 대표하는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이미 결정한 것을 반복하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통제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의 전 세계와의 관계는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는 무장운동을 지원하고 서방 강대국들을 거부하며 급진적인 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대안적인 동맹국들을 찾았습니다. 이는 많은 나라들과의 제재, 고립, 그리고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수년 동안 리비아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정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비밀 정보기관은 제어 불능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제거하고 통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러 반대자들이 암살이나 의문의 실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그 시스템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카다피는 개인적인 충성심에 기반한 통제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충성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보상했지만 어떠한 의심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주지사, 장관, 군인들은 그들의 직위가 지도자의 기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명예를 당하는 데는 한 가지 신호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카다피의 아들들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그들은 군대, 정보, 경제, 통신과 같은 전략적인 분야의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비록 그들 중 누구도 실제 경험은 없었지만 그들의 성만으로도 지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인물 숭배는 확산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의식은 항상 그의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국가 공휴일은 그를 기리는 축하 행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신문 표지에는 그가 영원한 영웅으로 그려졌습니다. 연설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그는 화려한 의상, 선글라스, 다채로운 튜닉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의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혁명적인 안내자로서 자신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대본 없이 말하고 군중 속을 걷고 사막 한가운데나 도시 한복판에 설치된 베두인 텐트에서 국가에 연설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걸러졌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대중 방문은 신중하게 조직되었습니다. 외부 정보는 잘려져서 도착했습니다. 비판은 차단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동시에 커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는 장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꾸었습니다. 그는 설명 없이 공무원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회의는 길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종종 내용이 없었습니다. 경제 시스템 또한 그의 통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기업,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를 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수의 그룹만이 이득을 보았습니다. 부패는 만연했지만 결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권 속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두려움, 체념 또는 의존 속에서 살았습니다. 일부는 그에게서 안정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만이 유일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무아마르 카다피는 실질적인 반대 없이 통치했습니다. 아무도 그 없는 리비아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후의 나라가 어떨지 몰랐습니다. 그의 이미지, 그의 말, 그리고 그의 의지는 모든 구석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는 실층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부는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움켜쥔 채 그는 시간이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영원할 것 같았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1년 초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집권했던 정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군중이 거리로 나와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지도자들의 퇴진을 강요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처음에는 정권이 그것을 외부 문제로 여겼습니다. 카다피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 미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벤가지에서는 오랫동안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억압, 자유의 부족, 중앙 권력의 경멸이 불꽃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학대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제한적인 시위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군대가 발포로 대응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거리는 연기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시위는 반란이 되었습니다. 정권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군대, 탱크, 헬리콥터가 그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무장 시위자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가택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가 봉쇄되었습니다. 폭력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벤가지와 다른 동부 도시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다피의 권력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옛 왕국의 깃발이 광장과 건물에 다시 휘날렸습니다. 인민위원회는 사라졌습니다. 민간인과 탈영한 군인들로 구성된 민병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카다피가 여전히 통치하던 나라의 서부에서는 지지 시위가 조직되었지만 강제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자발적으로 그와 함께하고 누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녹화된 긴 연설로 텔레비전에 나와 자신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마약 중독자, 테러리스트, 반역자들의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반복되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살, 고문, 그리고 전체 동네에 대한 폭격 보고서가 국제 뉴스 채널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를 승인하고 민간인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공격을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이끄는 연합군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아 항공기의 영공이 폐쇄되었습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카다피는 완전한 통제에서 여러 전선에 의해 포위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반군 민병대가 징역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의 중화기를 파괴했습니다. 여전히 정권에 응답하던 도시들은 지원을 잃어갔습니다.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군인, 저격수,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통신은 감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집집마다 반대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압력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카다피의 연설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존엄, 투쟁, 외부의 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시대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반군들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동쪽에서 그들은 나라의 중앙으로 진격했습니다. 부족, 탈영병,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중무장은 없었지만 외국 공중 지원과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각 도시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정권군은 후퇴했지만 싸움 없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병, 지뢰, 인간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집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병원들은 붕괴되었습니다. 그해 8월 트리폴리가 함락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민병대원들이 공중에 총을 쏘며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일부는 지도자의 초상화를 파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녹화하며 숨겨진 사치를 보여주면서 공식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카다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거주지에도 없었습니다. 벙커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떤 비밀 터널에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최종 점령 이전의 수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지는 그의 고향인 시르테였습니다. 그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태어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권력의 일부를 구축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저항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그의 아들들 중 일부, 정권의 충성자들, 경호원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해적 방송이나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녹음된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리비아가 침략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비아인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방이 꾸며낸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더 이상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론, 자원, 현대 무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폐허, 파괴된 집, 임시 터널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종이, 전령, 수신호로 소통했습니다. 전화나 라디오를 믿지 않았습니다. 드론에 의해 위치가 파악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시르테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정이나 식수가 없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폭탄이 매일 떨어졌습니다. 도시는 반군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격받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포위였습니다.
카다피는 저항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순교자처럼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는 탈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가장 광적인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협상으로도 철수로도 아니었습니다. 포위되고 가난해지고 국가도 군대도 동맹국도 없는 채로 자신의 고향으로 도피하면서 끝났습니다. 오직 그의 말, 그의 망령, 그리고 그의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날들 동안 무아마르 카다피는 폐허가 된 도시의 잔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시르테는 그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포위는 완전했습니다. 탈출로나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반군 병력은 모든 거리를 포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나토 선박들이 모든 경로를 봉쇄했습니다. 카다피는 지하에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그는 파괴된 집 통로, 손으로 판 터널을 사용했습니다. 상황은 극심했습니다. 빛도 물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침대도 위생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담요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석을 확인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숨는 곳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들, 일부 경호원들, 일부 충성스러운 장교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기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통신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소식은 나빴습니다. 도시들은 더 이상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트리폴리는 적의 영토였습니다. 벤까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스라타는 무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동맹이 있던 남쪽에서도 더 이상 지지가 없었습니다. 포위를 뚫으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탈출 경로를 찾기 위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도 배신이 의심되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편집증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신체 상태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복을 입고 검은 안경을 낀 강인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르고 더러웠으며 얼굴에는 긴장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의사도 없었고 휴식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식사를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만 말했고 때때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낮 동안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도시는 폭격을 맞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저격수들이 감시했습니다. 반군들이 집집마다 징역했습니다. 시르테는 이미 폐허의 미로였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무타심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투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남은 군대와 계속 대화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탄약은 부족했습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무렵 카다피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외부의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인들은 봉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그들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오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항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나 베네수엘라가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출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긴장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폭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넘겨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시간마다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조차 그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지난밤에는 도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남쪽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막을 찾았습니다. 니제르나 차드로 탈출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로는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에는 눈이 있었습니다. 공중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카다피는 항복할 때가 아니라고 고집했습니다. 그가 리비아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쓰러지면 존엄하게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시간이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붙잡히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가 결정되었습니다. 새벽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호송대가 움직였습니다. 여러 대의 트럭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민간인을 태웠습니다. 다른 트럭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습니다.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조 경로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레이더를 피하려 했습니다. 남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탈출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무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코드를 계획했습니다. 위치를 할당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호송대가 출발했습니다. 카다피는 차량 중 한 대에 타고 있었습니다. 담요로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제복도 없었습니다. 휘장도 없었습니다. 권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의 아들 무타심이 있었습니다. 그도 무장했고 그도 결연했습니다. 나머지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일부는 부상당했습니다. 일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호송대가 전진했습니다. 잔해를 벗어났습니다. 옆길로 진입했습니다. 빠르게 전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드론에 의해 감지되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통보되었습니다. 차량들이 식별되었습니다. 궤적이 추적되었습니다. 승인이 요청되었습니다. 몇 분 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번의 폭발, 불, 연기, 비명, 혼란. 일부 차량은 파괴되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전복되었습니다. 일부 시체는 길거리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작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살아남았는지 몰랐습니다. 카다피는 차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터널을 찾았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포위망은 이미 닫혔습니다. 반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가갔습니다.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진격했습니다.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잔해, 터널, 모든 곳을. 카다피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탈출로 시작된 것이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갇혔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송대에 대한 폭격 이후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부 차량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전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카다피는 몇 미터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헐떡거렸습니다.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콘크리트 배수구에 숨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크고 녹슨 파이프였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경호원들.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 중 한 명, 그의 아들 무타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웅크렸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마지막 소리일 수 있었습니다. 반군들은 그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모든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구멍을, 모든 집을, 모든 파괴된 차량을. 그러다가 그들 중 한 명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움직임, 그림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다가갔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파이프 입구를 포위했습니다.
안에는 카다피가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복장도 아니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구타당했습니다. 여러 명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쏘지 마라고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소총으로 때렸습니다. 한 명이 그를 밀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손에서 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카다피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졌습니다. 몸은 구부정했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깊은 상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파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타당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픽업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명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를 모욕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가 안에 있는 동안 그를 발로 찼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총을 쏘았습니다.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총성이, 비명, 혼란, 더 많은 구타, 더 많은 피, 통제는 없었습니다. 지휘체계도 없었습니다. 질서를 세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모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수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를 잡았습니다. 그를 산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카다피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것이 이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목숨을 구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비명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멈춰서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춰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픽업 트럭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계속 녹화했습니다. 계속 소리쳤습니다. 계속 카메라로 그를 겨냥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생방송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타심도 붙잡혔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타도 당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그의 시체가 나타났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측근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누가 총을 쏘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카다피의 시신은 미스라타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시했습니다. 냉장실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녹화했습니다.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모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매장도 없이, 의식도 없이, 단지 고기 냉장실에서만 차가운 몸으로 뻣뻣하게 담요로 덮여 있었지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고, 돌아올 수 없다고. 한편 새 정부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검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멀리 묻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시체는 그 자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피해는 입었고 이미 이미지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짧은 성명만이 발표되었습니다. 카다피가 사망했다. 리비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 민주주의의 길이 열린다. 차갑고 공허한 말들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이 린치가 아니었던 것처럼. 결국 그들은 그를 사막에 묻었습니다. 비밀리에 흔적도 없이
눈에 보이는 무덤도 없이 다른 두 시체와 함께 외딴 지역에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도록, 상징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사라지도록. 그러나 이미지는 남았습니다. 그의 체포 영상, 사진들, 시체, 이 모든 것이 세기의 기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통치했던 독재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 그는 하수구에 숨어 있었습니다. 구타당하고 피투성이로 처형당했습니다. 사막의 비밀리에 매장된 후 리비아는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카다피의 몰락은 질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구조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기, 민병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과도위원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약한 집단이었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충분한 지지도 없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무장 단체들이 지휘했습니다. 각 도시는 자체 민병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지도자는 자신의 규칙을 부과했습니다. 트리폴리, 미스라타, 벤가지. 각 지역은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무기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전체 창고가 약탈되었습니다. 소총, 로켓 발사기, 수류탄, 기관총. 어떤 민간인도 몇 분 안에 무기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제가 없었습니다. 안전한 국경도 없었습니다. 리비아는 개방된 탄약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 무기들 중 많은 수가 다른 나라들로 넘어갔습니다. 극단주의 단체들이 그것들을 샀습니다. 사헬의 경로는 불법 화물로 가득 찼습니다.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에서 지역적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더 많은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간뿐만 아니라 부족 간에도, 시족 간에도, 옛 동맹들 사이에서도 모두가 권력을 원했습니다. 모두가 영토를 원했습니다. 공통의 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정치적 공백은 확대되었습니다. 단일 정부 대신 여러 정부가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트리폴리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동부에, 또 다른 일부는 군사기지에. 모두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권력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장군들, 총알을 기반으로 힘을 얻은 전쟁 군주들. 그들 중 한 명은 칼리파 하프타르였습니다. 전직 군인. 그는 구원자로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강인한 남자로서도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자신의 의제를 가지고 선거는 소용없었습니다. 전화는 실패했습니다. 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기관들은 약했습니다. 부패는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석유는 주 수입원이었지만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했습니다. 송유관은 끊어졌고 정유시설은 손상되었으며 항구는 봉쇄되었습니다.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빈곤은 증가했고 불만은 커졌습니다. 기본 서비스도 붕괴되었습니다. 병원에는 물품이 없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정전은 끊임없었고 식수도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은 폐허 속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분노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한편 개입을 추진했던 나라들은 외면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그들은 카다피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재건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철수했습니다. 유엔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힘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급진적인 집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혼란을 이용했습니다.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법을 세웠습니다. 처벌을 가했습니다. 반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비디오를 게시했습니다. 리비아는 국제 극단주의의 또 다른 전선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봉어지였던 시르테시에서 지하드 집단은 그들의 중심지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전하고 신병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전투로, 폭격으로, 인명피해로. 그러나 나라는 결코 다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분열은 깊어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범죄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직 관리들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재통합되었습니다. 일부는 도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카다피의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 아들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탈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사이프 알 이슬람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년 후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가 질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증오심으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카다피의 죽음이 의심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독재자로 간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한 아프리카 지도자로 간주했습니다. 많은 정부들은 같은 운명이 반복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억압을 강화했습니다. 단합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출구 전략 없이 나라를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익보다 더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진행 중인 재앙을 남겼다고.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년 동안 리비아는 산산조각났습니다. 이전에는 한 인물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이 파벌, 대립하는 도시, 매주 바뀌는 지도부 사이에 분산되었습니다. 나라는 명확한 방향 없이, 아무것도 조직할 구조 없이 오직 분쟁 지역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통제권만 남았습니다. 협상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협정은 거의 지속되지 않았고 휴전은 취약했으며 동네 거리부터 유전 지역까지 충돌은 쉽게 재발했습니다. 폭력은 일상적인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집권한 후 카다피는 자신의 통치 방식대로 형성된 나라를 남겼습니다. 견고한 기관 없이, 준비된 후계자 없이, 기능하는 행정부 없이. 그가 사라지자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공식적인 의식이나 공개적인 작별 인사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시신 이미지만이 며칠 동안 공유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했던 사람이 보호도, 동맹도, 권력도 없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처럼. 그렇게 무아마르 카다피는 끝났습니다. 스스로를 혁명의 안내자라고 불렀던 남자.